세금 때문에 고민한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자 CEO와 함께하는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당 전략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할수록 최악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배당 전략입니다. 왜 배당 전략이 중요할까요? 지난주에 상속세 때문에 상담 오신 H 회장님 사례인데요.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속세 계산할 때 그 세금이 나는 돈이 있는데 아들은 돈이 없어. 이 말씀을 상담 내내 많이 하셨어요. 우리 회사 기업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한 주의 가격이 20만 878원이었습니다. 한 주당 28만원. 왜 이렇게 주가가 높을까요? 바로 미처분 이익 잉여금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를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700억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지분 구조를 봤더니 우리 회장님이 85%, 사모님이 10%, 승계를 받을 아드님이 5%였는데 이미 회장님 86세, 아드님도 40대 중후반 이런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회장님이 지금 별세 하신다고 한다면 상속세가 220억, 배우자인 사모님이 별세하시면은 2억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혜래 가업승계에서 하는 모든 영상들은 세금을 안 내자는 것도 아니고 덜 내자는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내자는 거예요. 잘 내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절세의 기본을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절세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절세의 기본은 분산이에요. 분산. 보시는 것처럼 나눈다는 거잖아요. 나누는 것은 시간을 분산하고 세목. 우리 세금의 종류가 많거든요. 세목을 분산하고. 요거는 기초편에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기초편을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소득 귀속자의 분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득 귀속자의 분산. 이렇게 분산을 했을 때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대 생략. 다시 말해서 대표님이 배당을 받을 때 이미 30-40%, 40-50%의 세금을 내고 간접세까지 한다면 그렇게 해서 얻은 자산을 언젠가는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시겠죠. 그때 자녀는 받은 자산의 적어도 10에서 50% 사이의 세금을 냅니다. 최고세율로 계산하면요. 간접세 포함해서 대표님이 50%, 그리고 받는 자녀가 50%의 세금을 내요. 이거 뭔가요? 힘들게 벌어서 세금 내면 사실상 우리가 이익은 없는 거예요. 평생 벌어서 내가 반 세금 내고 우리 자녀가 반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배당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100%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이고요. 초급 강의에서 제가 기본 개념, 배당의 종류와 특징,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배당의 종류에 대한 장단점, 또 활용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배당을 하실 때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주식 배당과 현물 배당. 배당이 현금만 되는 게 아니라 주식도 되고 현물도 돼요. 현물은 뭐 다 됩니다. 부동산일 수도 있고 보험증권일 수도 있고 우리 보통 많이 갖고 계신 회원권 뭐 이런 거 다 현물로 들어가고요. 다음 심화 과정에서는 배당의 어떤 솔루션, 이익 배당 외에 자본 배당, 차등 배당, 예전에 했던 그 차등 배당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했던 차등 배당은 지금 법이 바뀌어서 배당 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과금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딩스를 활용한 차등 배당, 이것은 심화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학습 때 했던 거 잠깐 리뷰할 건데요. 중요하니까. 일단 우리 주식회사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주입니다. 지금 현재 배당 전략은 바로 이 주주를 위한 거고요. 우리나라 특성상 법인을 설립하실 때, 회사를 하실 때 투자자를 모아서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100에 하나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투자자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투자를 하죠. 그리고 내가 또 경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이한 기업 현황이 임원 이퀄 주주인 경우가 90% 이상. 주주는요, 법인 설립할 때 돈 내신 분이에요. 임원은요, 원래는 주주들이 일하라고 뽑은 사람입니다. 임원들은 경영을 하고 실무를 하는 직원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대부분 투자자면서 임원입니다. 여기서 임원은 계속 일을 하시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시거든요. 근데 주주는 한 번 투자하고 끝나서 주주의 이익 실현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많이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현의 가업승계에서 주주의 이익 실현, 배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보다 빨리 커지는 세금. 자산만큼 세금이 늘어나면 빨리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일찍 할수록 세금은 반의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지분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배당 전략을 실시한 케이스인데요. 급여로만 설계를 했을 때 2억 원이라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소득세 4,520만 원 내셔야 돼요. 그러나 법인을 운영하시니까 내가 법인의 대주주라면 나는 개인 소득세 냈지만 법인에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빼주면 실제로는 한 520만 원 정도 세금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는 세금하고 법인이 내는 세금은 그 느낌이 좀 다르겠죠. 체감이. 두 번째는 급여와 배당을 같이 설계한 케이스입니다. 2억 중에서 4천만 원을 급여로 받고요. 배당을 1억 6천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혼자 받으신 건 아니고요. 1인당 4천만 원씩. 다시 말해서 대표님, 사모님, 자녀 2분 요런 케이스입니다. 요렇게 했을 때 소득세는 줄어들죠. 당연히 1,300. 그리고 안 됐던 배당세가 생깁니다. 800, 1600, 1680만 원. 자, 이렇게 세금을 내요. 그러면 얼추 봤을 때 내가 내는 소득세하고 여기 1300, 800, 1600, 1680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는데
여기는 법인세가 더 줄어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개인의 소득세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법인에 있어서 법인세는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들이 배당을 직접 받았죠. 자, 급여로만 설계한 경우는 대표님이 받으셔서 이 돈이 쌓여서 언젠가는 상속증여, 바로 이 상속증여 세금을 내야 될 거예요. 누가 내요? 대표님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런데 배당을 자녀 쪽으로 주시면 이 과정이 없어집니다. 여기는 내가 소득세 한번 내고 넘길 때 상속증여세를 내는데, 여기서는 자녀들이 직접 배당을 받으니까 대표님한테 상속증여를 받지 않는 돈이라는 거예요. 즉 세금이 2번 나갈 게 1번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3,300만 원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배당액에 따른 실효세율을 좀 볼게요. 5천만 원까지 14%, 1억 3천까지도 14%대입니다. 물론 전 금융권 이자 배당 소득 합해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부분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고 보험료를 따로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표님이 받는 것보다는 세금이 낮은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세금 생략, 세대 생략, 2번 낼 세금을 1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큰 효과입니다. 그러면 배당만 많이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동화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했고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는 살코기가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속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와 사자는 다투었습니다. 끝내 둘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 였습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랑했던 그들이 왜 헤어졌을까요? 소는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고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보지 못하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을 다할수록 최악을 낳습니다. 제가 갑자기 동요를 읽어드려서 좀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 동화는 아마 부부간에도 해당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가업승계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창업주와 이 승계자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소와 사자와 같은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성장시키시고 더 나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셨는데 아드님 입장에서는 그 최선이 너무나 큰 멍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회사처럼 정말 회사 경영을 너무 잘하셔서 미처분 잉여금이 700억까지 쌓였는데 결국 자녀는 그것에 대한 세금에 대한 압박이 크다는 거고요. 아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약식평가에서 700억이고 실제 본평가를 하면 부동산 재평가 때문에 1000억 가까이 되는 회사거든요.
자녀분이 이런 회사를 아버지한테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일지 대표님들 꼭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규모가 100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그 회사를 받았을 때 부담감은 어떤 자녀든지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CEO를 위한 절세 전략 중급편 오늘 1부 진행했고요. 2부는 또 내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배당 전략 체크사항하고 그리고 배당 종류, 현물 배당, 주식 배당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에다가 또 오늘 내용 궁금하신 부분 또는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정현의 가업승계는 부자회사 가난한 CEO가 아니라 부자회사 부자 CEO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